여러분, 베트남어 듣기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저한테 듣기가 너무 어렵다.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도 듣기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듣기 얼마큼 되는지 한번 테스트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Bà cẩn thận Tú của chị Nếu như nhá. mà em làm hỏng Tú, chị chịu bắt đền không? Có chứ. Có chứ. Mở ra đi xem có gì. Wow, một cái mắt kiến. Ôi, cái kính này quen thuộc quá. Quen thuộc, chị rất là thích xài cái kính này. Đẹp lắm mọi người ơi, mặc với outfit nào cũng xinh ấy. 여러분, 얼마나 들리시나요? 다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들릴 수도 있고 사실은 잘 안 들린다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왜 베트남어 듣기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자,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베트남어 알파벳 발음 체계에 대한 숙지나 성조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저 발음 체계 공부했는데요. 발음 체계를 공부하는 것과요. 여러분이 그냥 지식을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지식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음 체계를 완전히 숙지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단어, 베트남어를 봤을 때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알파벳인지 혹은 어떤 성조인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되었을 때 우리는 발음 체계와 성조를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아기 때 받아쓰기 같은 거 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솔직히 모르는 단어나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냥 단어를 많이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속도와 베트남 원어민의 속도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원어민의 어떤 연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원어민의 기본적인 속도를 내가 들을 수 있으려면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베트남어를 읽을 때 원어민과 비슷한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듣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적게 들어서예요. 적게 들어서요.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별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들리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 외국어 귀 뚫리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자, 근데 그것도 그냥 3개월, 6개월을 여러분이 시간을 보낸다고 뚫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에 매일 1시간씩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빠짐없이 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FSI라고 해서 Foreign Service Institute라는 미국 국무부 외교관 양성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세계 각국의 어떤 나라의 언어별로 그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 난이도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분류했을 때, 자, 요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한국어가 최고 어려워요. 최고 어려워요. 베트남어는 중간 쪽에 속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어랑 베트남어를 자유자재로 하니까 이 바이링구얼 입장에서 두 가지 언어를 봤을 때 문법적인 측면과 이런 것들, 뭐 언어의 풍부함, 뭐 어휘의 풍부함, 다양성까지 모두 다 합하면요. 사실 한국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만 뽑아서 얘기하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게 바로 듣기 파트예요. 베트남어가 다른 거는 그래도 한국어보다 비교적 수월할 수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듣기입니다. 왜요? 베트남어는 육성조가 있고 표준어라는 개념이 크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각자 자신의 발음을 그냥 써요. 표준어를 굳이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발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파트만을 봤을 때는 최상위 난이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말 자유자재로 하려면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까? 1100시간에서 20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100시간에서 2000시간의 시간을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이 걸리냐? 5년 반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5년 반은 있어야지 이 언어를 조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5년 반도 뭐예요? 매일 1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가정하예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어를 30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베트남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언어는 원래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퇴보하게 되는 게 언어거든요. 이렇게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이 4가지 능력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려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5년 5개월, 5년 6개월 정도를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기본적인 듣기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자유자재까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일상적인 거 범위 안에서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상적인 대화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바로 최소 100시간이에요. 최소 100시간을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최소 100시간을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100일 동안은 최소한 들어야 된다. 매일 빠짐없이 100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등 기타 여러 개의 언어를 했을 때 항상 3개월은 빠짐없이 매일매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듣기를 선생님, 매일 진짜 집중해서 1시간씩 제가 듣는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듣기를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측해서 듣기, 추측 기반으로 듣는 겁니다. 스크립트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서 막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행동을 봐요. 그걸 보면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 것 같다. 라고 그냥 그림을 보고 추측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언어가 상황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뇌가 납득이 되니까 그 소리가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건 실제 연구학자, 언어학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스크립트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어떤 영상을 보고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추측해서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어민의 억양과 리듬과 속도에 좀 적응하는 그런 추측 기반 듣기 훈련이 필요하고요. 자, 2번째는요. 정밀 듣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밀하게 듣는 거니까 이때는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고 또 스크립트를 보면서 또 들어보고 스크립트를 또 공부하고 또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고 또다시 스크립트를 보면서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90%에서 100%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듣기 훈련입니다. 자, 이 2가지가요. 모두 이루어져야지 정말 듣기를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고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귀가 뚫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듣기를 위해서 2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보면서 추측하면서 소리 들으면서 그냥 억양, 리듬 이런 걸 익히는 거. 그리고 정밀해서 스크립트 읽시 제대로 내용도 해석하고 공부하고 표현도 익히고 그러면서 쉐도잉도 하면서 정밀 듣기. 그럼 하루에 1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30분은 추측 듣기, 30분은 정밀 듣기 하면 제일 좋고 나는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4일 정도는 추측 듣기를 하고 3일 정도는 정밀 듣기를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려도 사실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 이런 듣기 훈련 과정 같은 거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이 선생님 솔직히 저 이해는 했지만 어떤 영상을 픽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주 실전 듣기, 말하기, 집중 훈련 과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과정을 홍보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20년간의 티칭 경험을 녹여서 만든 것도 맞고 요즘 중급자분들, 베트남어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귀가 안 뚫린다, 말을 길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각 잡고 열심히 해서 만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셔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10주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좀 공부하는 체계로 좀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만이라도 꼭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관심 가지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이렇게 두 가지의 듣기 훈련을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때 어떤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게 좋냐? 자,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상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베트남어로 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영상이에요.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재밌다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도레몬, 그죠? 도라에몽, 베트남어로는 도레몬이라고 합니다. 도라에몽 같은 영상이나 혹은 베트남어로 그냥 phimhoac은이라고 해서 만화, 영화 이런 것만 찾아봐도 있거든요. 자두 띵빅이라고 해서 또 자두 베트남어 버전이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거나 애니메이션도 사실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실존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렵다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에테라라고 제가 정말 즐겨보는 채널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정말 여러 번 그 채널을 보고 저는 따라서도 말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이 미에테라라는 채널은 세계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런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투 자체가 다들 굉장히 차분하게 인터뷰하는 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에도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드나 중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드나 중드를 베트남어판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베트남어판으로 보고 싶을 때는 그 제목을 치고 그 제목을 일단 구글에다가 칩니다. 그러면 그리고 띵윅 베트남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제목이 베트남어로 나와요. 그 베트남어 제목을 유튜브에다가 치면서 롱띵윅이라고 써놓습니다. 롱띵윅이라고 하면 베트남어 더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더빙으로 된 거를 찾아가지고 저는 그걸 봐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베트남어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고장극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중대 고장극을 베트남어판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갑자기 뇌가 완전 베트남어식으로 변해요. 자,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랑 중국어를 조금 한다고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유튜버나 혹은 중국어를 가르치는 유튜버, 베트남 유튜버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영상을 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트남 인플루언서, 베트남 유명인들의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그 멋있음, 아우라는 그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베트남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간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도 그 국제회의에서도 국제회의 MC를 맡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MC로서 활동도 하고 본인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영어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베트남어는 또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베트남어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 방법도 여러분이 듣기를 조금 더 깨우는데 여러분의 귀를 조금 더 깨우고 베트남의 리듬, 베트남의 억양 이런 것들 익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단어 외웠어요? 저 문장 외웠어요? 내일 갔더니 어때요? 까먹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요. 계속해서 망각하고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 반복돼야지 언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단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럼 저는 그냥 그때 익히고 또 넘어가요. 그럼 근데 계속해서 많은 기사를 읽고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그 단어가 또 다시 등장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노출시키다 보면 그냥 정말 너무 노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 단어가 제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3개월 동안, 최소 3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추측 기반 듣기 또는 정밀 듣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추측 기반 듣기만 한다. 이건 절대 실력이 늘 수 없습니다. 무조건 추측 기반 듣기를 60%에서 70% 하셨다면 정밀 듣기를 30%에서 40%를 해주셔야지 제대로 귀가 뚫린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고 또 궁금한 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한 10주 정도만 선생님 좀 잘 이끌어서 제대로 좀 훈련을 받아보고 싶다. 올해 상반기 좀 잘 마무리하고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맨 앞에서 봤던 영상의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ày cẩn thận túi của chị Nếu nhá. như mà em làm hỏng túi chị bắt đền không? Có chứ. Có chứ. Mở ra đi xem có gì. Wow, một cái mắt kiến. Ôi, cái kính này quen thuộc quá. Quen Đi thuộc, đâu chị cũng rất là xài thích hết. xài cái kính này. Đẹp lắm mọi người ơi, mặc với outfit nào cũng xinh ấy.